힘들고 어려운 시장에서도 분명한 기회는 존재합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의 줄임말이라고도 하죠. 자, 우리가 9월이 오기 전에 바닥에서 사서 모으면 또 좋을 만한 저평가 우량주 탑3는 또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오늘 알아볼 텐데요. 이 시장이 흔들릴 때일수록 더 탄탄하고 더 안정적인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됩니다. 싸면서도 향후 성장성이 있는 종목, 그 중에서 이 시장이 조정이 나옴에 따라 그런 좋은 종목이 저평가로 더 된다면 우리가 바닥에서 쓸어 담을 수 있을 만한 이런 종목군들,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오늘 또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되세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부자TV의 이수민 대표고요. 오늘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9월이 오기 전에 우리가 잡을 수 있을 만한 좋은 저평가 우량주 탑3는 또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볼 건데요. 일단 현 시장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죠? 특히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나 올해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현 시장에 대한 일단은 좀 중간 포인트 좀 잡고요. 그리고 시장이 조정에 나옴에 따라 좋은 주식들이 또 쌓아진다면 우리가 또 쉽게 또 잡아볼 만 하겠죠.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또 실적이 탄탄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잡는 게 좋고, 어려울 때일수록 또 비싼 종목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싼 종목들로 눈을 돌리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시장이 떨어짐에 따라서 기존에 많이 올라가 있던 종목군들에게서 큰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을 볼 때가 아니라 이제 좀 새롭게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더욱더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집중을 하시고,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기존에 너무 또 저번 주 시장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까봐 제가 기존 영상에서 시장에 대한 강의를 또 해드렸었습니다. 그 부분 이제 못 보신 분들은 보시고, 그리고 제가 기존에 또 저평가 우량주 또 엄선했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중간 점검 영상도 제가 바로 앞전에 올려드렸었으니까 기존 종목군들을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보면서 또 이제 목표가는 또 어떻게 선정해야 좋고, 또 2차 매수 추매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은 어디에서 선정할 수 있을 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일단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민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야, 이거 지금이라도 그냥 팔고 떠나야 되나? 아, 손실이 너무 큰데?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주식 비중이 얼마 없으신 분들은 야, 이거 너무 또 박인 세일이다, 이제 빨리 쓸어 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두 가지 다 이제 공감은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시장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빠지는 구간에서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시장의 하락이 진짜 폭락장의 시작이느냐,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 계속해서 빠질 만한 시장이느냐, 두 번째는 시장의 하락이 단기적인 조정일 것이느냐,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만한 시장이느냐, 이 두 개를 구분해내는 게 가장 1순위예요. 가장 1순위. 시장이 폭락할 때는 그 어떠한 종목도 사실 살아남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건 매수를 하건 일단 시장이 폭락일 것이느냐,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높느냐, 이 부분을 먼저 구분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바로 또 앞전 영상에서 알려드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자TV 보시면 어떤 영상이 있느냐, 모르면 안 되는 증시 반도체 하락에 따른 긴급 대응 전략, 요거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요거 한 번씩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를 보시면 제가 시장에 대한 뷰를, 전망을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은 시장에 지금 방향성이 크게 잡히진 않았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있을 잭슨홀 미팅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잭슨홀 미팅에 따라서 방향이 잡힐 때 그럴 때 맞춰 주식 비중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해야 된다. 그리고 현 시장에 대해서 하락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환율이 올라감에 따른 외국인들의 투매가 이제 가장 중요했었는데, 이 흐름을 보니까 경제 지표를 봤더니 VIX 지수, 즉 변동성 지수, 사람들의 공포 지수도 현재 낮았고, 또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과거 팬데믹 때랑 달라요. 여전히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발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안전 자산을 챙기려는 심리가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현 시장의 환율이 올라가는 흐름이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우리나라에 금통위가 있어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금리를 인상시켜 놓으면은 상대적으로 달러보다는 원화 가치가 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은 다시 안정 궤도를 찾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본다면은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현 시장에서 폭락보다는 단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지금 살 때가 아니라 아무리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지지 구간을 어디까지 지지를 받느냐, 즉 이 칼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 지지 라인을 확보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지지 라인 잡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시 사 모아야 된다. 지금은 관망할 때다, 관망할 때. 자, 그래서 이 지지 라인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경제 지표는 바로 환율이다, 환율. 환율이 현재 기준으로 1150을 강하게 뚫고 올라오면서 단숨에 1175까지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일단 1차적으로 1160 아래로 다시 재차 떨어지는 게 중요해요. 환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다시 집 나갔었던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외국인들이 쓸어담고 있는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같이 쓸어담아도 되고, 아니면 앞서 애초에 상승 추세가 이어졌었던 종목이 단기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라면 그런 종목 위주로 사 모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게 일단 시장인데,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환율이 1160, 1150 요 아래로 내려오는 흐름이 일단 1차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 흐름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들 웬만하면 매수를 지금은 참고 있는 게,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자, 이제 시장 차트 한번 보시면, 제가 코스닥 코스피 시장 차트 최근에 보여드렸죠. 주봉상 봤을 때 코스피는 뭐라 그랬냐면, 코스피는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깨져버렸다. 상승 추세가 요렇게 지금 깨져버렸기 때문에 요 추세를 돌리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고, 또한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의 프로그램 자동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코스피 우량주 종목을 건드리기보다는 코스닥 좀 중소형주 위주로 단기적으로는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서 여기 이제 1000포인트 정도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0포인트가 이탈이 안 된 흐름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될 것 같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군도 상대적으로 시총이 그렇게까지 큰 종목들을 제가 가지고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바라볼 때 시총이 좀 작은 애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한 바닥권에서 추세가 깨지지 않는 종목군들을 웬만하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시장이 흔들릴 때일수록, 시장이 막 어리저리 파도가 막 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실적이 탄탄한, 그리고 유보금이 탄탄한 종목들, 파도가 치더라도 유보금이 많이 없고 부채가 높고 실적이 안 나온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진짜 그냥 막 그냥 바람에 흩날리는 종이 인형 마냥 그냥 이렇게 나뒹굴 가능성이 높은데, 실적이 탄탄하고 유보금이 탄탄하다면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에서 오히려 더 탄탄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좀 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도 알려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은 그런 종목군들로 좀 알려드릴 거고요. 자,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알려드렸었던 영상, 어떤 영상이었냐면 이 영상이었어요. 9월 오기 전에 쌀 때 사 모으면 좋은 종목 탑5. 요거는 제가 일단은 기존의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 살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추린 거기 때문에 요건 일단 참고를 하시고,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도 좋고 장기적으로도 좋은 종목을 알려드렸었던 거였어요. 근데 오늘 알려드리는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또 본격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평가 주식을 알려드릴 때 제가 뭘 많이 알려드렸냐면, 저평가 주식을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이유는 일단 시장 계속해서 차트를 보기 어렵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시간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할애하기 힘든, 특히나 직장인분들, 이런 분들은 저평가 우량주에다가
조금씩 사서 모으는 전략이 굉장히 좋다. 적금식 투자라는 게 굉장히 좋다라 그랬죠. 오늘도 그런 식으로 매매하기 좀 좋은 주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빠르게 가기보다는 차근차근 추세 잡으면서 이제 점진적인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는 뭘 알려드렸냐면 일단은 네 가지를 알려드렸죠. 첫 번째, 매출액이 어느 정도는 탄탄하게 성장하는 게 좋다. 실적이 탄탄해야 그런 종목군들을 뭐라 그랬어요? 쌀 때 잡아라. 그래서 영업이익도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기본적인 실적 성장이 바탕이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뭐라 그랬는데, 그런 종목군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냐? 이거는 주식의 기본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 실적이 탄탄하게 이렇게 성장을 했을 때 이 기업의 주가는, 주식의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파동을 그리면서 이 실적에 비례하며 움직인다라 그랬죠. 비례하며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적과 주가가 딱 일맥상통하게 되는, 맞닥뜨려지는 이런 포인트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적정 주가라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언제 사는 게 좋겠느냐? 적정 주가 대비 이렇게 내려가 있을 때, 그죠? 기업의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을 때, 이럴 때 사서 모은다라 그랬어요. 이럴 때 사서 모으고 언제 판다? 기업의 실적 대비 이렇게 고평가 구간으로 올라가면은 그럴 때 판다라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는 뭐예요? 아하,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찾아내고, 두 번째, 요 빨간색 구간을 찾아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빨간색 구간. 빨간색 구간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PER과 PBR을 보셔라 그랬죠. PER과 PBR, 이익 대비 저평가인지 자본 대비 저평가인지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 PER 또는 저 PBR을 보셔라. 그죠? 그래서 저 PER의 조건은 어느 정도는 10 이하인 게 좋고 PBR은 1 이하인 게 좋다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배당을 주면 조금 더 좋겠다라고 그랬어요. 이런 포인트가 있었고, 자, 요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추가적으로 더 보면 좋겠느냐? 차트를 볼 때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나왔을 때, 아하, 최근에 강한 힘이 생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우리는 공략해볼 만하겠다라고 그랬고요. 자, 이런 종목을 바라봤을 때 추세 하단선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면 그럴 때 매수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추세 상단선 저항받고 떨어질 때 우리는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사실 개념적으로는 너무나 쉬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하는 이유는 이런 종목군들을 잘 못 찾는 것도 있겠지만, 자꾸 올라갈 때 살려고 하고 떨어질 때 팔려고 하니까 거꾸로 가서 자꾸 손해를 본다. 이런 개념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내려갈 때 조정받을 때 사서, 올라갈 때 상승할 때 팔아서,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이 이제 나오는데, 사람들의 성격 자체가 워낙 올라갈 때 사서 떨어지면 물려가지고 팔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자꾸 거꾸로 가서 손해를 본다라 그랬죠. 심리만 잘 다스리시면 이런 매매 충분히 어렵지 않게 수익을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포인트를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떤 종목군들을 좀 잡을 수 있겠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기존 영상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시장에 따른 매매를 하셔라 그랬어요. 시장에 따른 매매. 상승장일 때는 주도주를 잡아가지고 수익률을 키우는 매매. 횡보장일 때는 샀다 팔았다, 그죠? 지금과 같은 박스권 장세가 바로 이런 샀다 팔았다 하는 매매가 필요한데, 이 매매를 할 때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주가의 기대감, 즉 일정주 매매를 하면 좋다 그랬어요. 일정주 매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앞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게 9월의 대표적인 일정이 아이폰 13 출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폰 관련 종목인 이제 LG이노텍을 알려드렸었던 것이었고, 자,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몇 가지 포인트로 알고 계시고, 오늘은 이 포인트에서 조금 벗어난 개념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막 일맥상통하겠지만, 저는요 일단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크죠.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금통위에서 이번 달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금리 인상 관련 수혜주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사실상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달에 안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분명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 수혜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성장주를 많이 보셨잖아요. 성장주.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성장주,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이미 많이 올랐다라 그랬어요. 이미 많이 올랐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참여자들, 즉 투자자들이 똑똑해졌어요. 똑똑해졌다. 스마트해졌다. 비싼 거를 잘 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도주들의 이제 상승 흐름이 가로막혔고 시장이 재미없는 거예요. 왜? 기존에 주도를 했었던 뭐 반도체, 2차전지, 그죠? 이런 애들이 물론 실적이 좋긴 한데 지금 적정 주가 대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은 많은데 비싼 거를 굳이 내가 지금 사야 되나? 라는 이제 심정이 발휘가 되기 때문에 해당 종목군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진 않고 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싼 거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게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아직 저평가인 애들이 몇 개가 있다. 대표적으로 건설주, 대표적으로 OLED 얘기를 드렸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이런 섹터들은 사실 많아요. 싼 거. 대표적으로 가치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가치주이면서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가치주이기만 하면은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가치주이면서도 성장주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웬만하면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가치주라 하면 대표적으로 뭘 의미를 하냐면 실적이 탄탄하고 그다음에 유보금이 많으며 실적 대비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가치주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싼 주식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이런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시장이 조금만 반등 나와도 2배, 3배 그냥 한순간에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은 저는 오늘은 그래서 가치주의자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준비를 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이 있느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가치주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가치주라면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 때 경기 민감주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즉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 이런 애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뭐 대표적인 소비주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 근데 오늘은 딱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일단은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신 게 이제 보험주. 보험주도 대표적인 가치 중에 속해요. 보험주. 근데 보험주가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으로 이 금리 인상 수혜주가 됩니다. 보험주가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됨에 따라서 보험에 따른 이자도 더 붙게 되기 때문에 보험주들이 또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보험주는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챙기려는 심리가 많아졌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보험주,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그 다음에 뭐 의료기기 이런 애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를 받는 애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얘네들은 이제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왜? 사람들이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쪽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기존에 하던 것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험주를 제가 봐드리고 싶은데 보험주의 여러분들 특징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보험주 특징. 보험주는요. 대표적으로 그냥 내수입니다. 내수. 해외 쪽으로 매출이 나기보다는 다 국내 매출이 많이 잡혀요. 그래서 보험주를 볼 때 보셔야 되는 게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시장 점유율이 중요해요. 국내의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국내 시장 점유율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국내에 이 보험 관련해 가지고 점유율을 1위로 잡고 있는 애가 누굴까요? 특히 이제 생명보험 이쪽은 누가 점유율 1위일까요? 1위는요. 여러분 아실 수도 있겠는데 맞습니다. 오, 여러분들 너무 잘 하신다. 삼성화재
삼성화재가 보험사 점유율 1위를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삼성이라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인지 브랜드의 가치를 믿기 때문인지 삼성화재가 계속해서 1위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2위는 누구일 것이느냐? 2위는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이 계속 다투고 있어요.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이 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현대해상이 조금 더 올라오고 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이 DB손해보험을 여러분들 한번 소개를 시켜줬었고 지금 수익이 나고 계실 겁니다. 그죠? DB손해보험을 제가 언제 추천을 해드렸느냐? 요때 추천을 했었거든요. 요때 이제 쿠팡발 단기 악재가 나왔을 때 이 악재는 오히려 저가면서 기회다라고 하면서 5만원대 부근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미 6만원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한 20% 이상 수익 중이실 테니까 중간중간 이제 분할 매도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는데, 자, 오늘은 DB손해보험이 아닌 현대해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대해상. 자, 현대해상을 제가 왜 꼽았느냐? 일단은 포인트는요. 지금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량을 바탕으로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일단 차트상의 포인트예요. 포인트.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업적인 부분으로 들어와도 뭐가 있냐면 일단은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 올해 일단 성장 전망이 잡혀 있고요. 자, 무엇보다 너무 싸요. 가치주에서 가장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중요한 게 얼마나 싸느냐가 중요한데, 얼마나 싸느냐. 삼성화재에 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삼성화재가 얼마느냐? 지금 PER이 14배, 12개월 기준 10배예요. 근데 현대해상은요, PER이 7배, 반값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평가 자체가. 너무나 싸죠.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서도 7배가 조금 넘어요. 12개월 기준 6배가 좀 넘는다. 근데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그 정도가 된다. 그래서 지금 DB손해보험 올라가는 흐름을 그대로 현대해상도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점유율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점유율이요, 삼성화재 점유율은요 1위임에도 불구하고 1위이긴 하지만 점점 점유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걸 누가 지금 또 받아주고 있느냐?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점유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유율적인 측면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해상의 이 지분을 계속해서 매각해왔던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때부터 지분 확보에 나서고 있고, 미국의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현대해상의 이 손해율 개선으로 인한 지분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단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 일단 사업 분야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자동차, 운전자, 건강, 어린이 보험. 자동차, 운전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자동차를 많이 타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관련된 보험도 많이 지금 돈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신규 가입자가 늘어났으니까. 그다음에 건강, 뭐 말할 것도 없죠. 마지막 어린이 보험인데,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이 현대해상이 여러분들 뭐 맘카페 이런 데에서도 이 현대해상 가입을 진짜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리는 말로는 거의 대부분 현대해상 어린이 보험을 가입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어린이 보험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향후 장기적인 성장 방향이 좋아요. 왜? 어린이 보험을 들어놔요. 이 어린이가 나는 현대해상 보험을 들어놨어. 근데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물론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기도 하겠지만 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향성으로도 나쁘진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마 이제 자녀분들이 있는 집안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실 텐데 아마 또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해상을 좀 볼 건데요. 최근에 나온 이슈도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 보험 영업 관련해서 적자폭을 확 줄였대요. 그래서 자동차와 일반 보험에 대한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변했다라고 합니다. 장기보험 신계약 확장 전략 역시도 순항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하고요. 자, 신계약은 손보업계에서 가장 크게 들리면서 이익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2분기 순이익이 1226억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 가지고 30%가 증가한 거예요. 2분기 영업이익이요. 그 다음 자, 최근에 이 조용일, 이성재 투톱이 시너지가 나오고 있어요.
현대해상 실적 공공행진인데요. 뭐냐? 공동 대표이사로 하는 투톱 체제로 경영을 전환한 이후에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에 대한 부분도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 내실 경영으로 실적 개선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이전 10년간 현대해상을 이끌어왔던 이철영 부회장이 물러난 이후로 이제 조 총괄 사장, 이 총괄 부사장이 각자 대표로 선임이 된 상황에서 경영진이 바뀌면서 지금 다양하게 이익 대비도 증가하고 있다. 굉장히 재무적인 부분도 개선이 되고 있다. 그리고 손해보험 브랜드 평판이요. 올해 8월 이번 달이죠.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브랜드 평판 역시도 지금 1위고 2위는 삼성화재, 3위는 KB손해보험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보험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브랜드 평판이 중요한데 브랜드 평판이 이번 달 기준 1위라는 거에 대한 모멘텀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를 좀 볼게요. 야, 최근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사지 않을 수가 없다.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이런 리포트가 나와요. 그러면서 업종 내 최선호주를 유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보 손해율 개선세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고요. 상반기까지 요율 인상 효과가 반영될 것인데 하반기는 제도 변화가 뒷받침될 전망이다라는 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분기 보장성 임보험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인데다가 절판 마케팅 등으로 가수요가 집중된 영향이 크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다시 경상적인 수준으로 매출은 회귀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비 또한 감소할 개연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펀더멘탈도 너무나 저평가이기 때문에 딱히 소외받을 지금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무난하게 기대치 부합이다라는 주제로 오늘 나온 리포트인데요. 오늘 나온 리포트. 거리두기 4단계 지침 장기화 및 기정립된 요것들로 인한 순기능으로 하반기 손해율은 시장 우려 대비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 자동차 요율 조정 개연성, 내년 실수돈 요율 인상 논의 결과, 그다음에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입 이후의 수익성과 밸류에이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전망이다라는 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 좀 볼게요. 자, 차트 흐름 보시면 주봉상 제가 좋아하는 흐름이죠. 큰 하락 추세. 큰 하락 추세를 드디어 깨 부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깨 부숴주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대량 거래량을 바탕으로 한 상승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점을 일봉으로 들어와서 잡아볼게요. 자, 최근에 흐름에서 일봉상 저점과 저점을 이어보세요. 이 선을요, 그대로 고점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대로 갖다 대, 그대로 갖다 대면은 어떻게 돼요? 자, 어디에서 사는 게 좋겠느냐? 26,000원 아래에서 사면 좋아요. 지금 오늘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26,000원 부근에서 사면 너무나 좋겠다. 그리고 단기적인 매도는 28,000원 이상 잡아보면 좋겠다. 단기적인 매도는. 그 다음에 중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자, 요 27,500원 선, 요 구간을 뚫어 올린다면은, 3만원까지도 열려있고, 요 3만원을 뚫어준다면, 윗 구간의 매물대가 얇다.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좀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추세 매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추세 하단선 부근 지지받고 반등 나오면 사고, 상단선 부근 저항받고 떨어지면 파는 전략으로 단기 추세 매매하기에 좋은 종목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B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가 추세 딱 그어드렸을 때 어디서 사라 그랬어요? 어디서 사라고? 추세 하단선 지지받고 반등 나올 때 이런 자리에서 사라 그랬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추세 상단선 저항받고 떨어질 때 팔고, 그 다음에 다시 하단에서 이런 데 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는 좀 팔아야 될 때가 왔다. 샀다 팔았다. 지금은 샀다 팔았다 할 시장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해상도 지금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26,000원 아래로, 가능하면 한 25,000원, 26,000원 요 사이로 내려오면 사서 한 27,500원 이상 매도하는 전략이 좋겠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저는요 식품 쪽을 볼 것 같아요. 식품 쪽을 볼 것 같은데, 자, 식품이 좋은 게 뭐냐면 기존에는 대표적인 가치주였어요. 그 다음에 이 인플레이션이 나올 때에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는 업종이 이제 식품주예요. 왜냐면 요즘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곡물 가격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곡물 가격이. 근데 이 사이클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보통 곡물 가격이 폭등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식품업체들이 가격을 인상을 해요. 가격을 인상하고 그 다음에 곡물 가격이 다시 하락 안정을 찾으면 한번 올라간 가격 인상은 다시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 이제 이익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이제 식품주도 투자하기 좀 좋은 타이밍이에요. 왜? 일단 곡물 가격이 딱 폭등이 나오면서 최근에 라면값 인상된 거 아시죠? 라면 가격이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이제 인상을 하면서 대표적인 식품업체들의 가격들이 대부분 다 인상이 되고 있어요.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곡물 가격이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영업이익이 큰 성장을 하면서 스프레드 확대로 인해서 주가가 쭉쭉쭉쭉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식품주는 대표적으로 환율이 안정이 돼야 돼. 원화가 강세가 돼야 이제 좋은 섹터인데 그래서 지금 환율이 단기간 쫙 올랐을 때 지금 일단 관심을 갖고 환율이 안정을 찾을 때 맞춰서 잡으면 좋을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품주가 원래 이 주가의 상승 흐름이 지극히 제한적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내수 매출 비중이 높아요. 즉 국내에 국한돼서 매출이 나온다라는 것인데 최근에 식품주들을 보시면 의외로 수출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에 보시면 뭐 오리온도 그렇고 한식의 해외 진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류 열풍 기반으로 지금 PPL도 증가를 하고 있고 해외 판매도 역시 증가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식품주 대표적인 거 많죠. 대표적인 거 많은데 저는 요 종목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알려드렸던 종목은 첫 번째는 현대해상이었고요. 두 번째는 MSC예요. MSC 이름만 들어보면은 무슨 기판 만든 업체인가 반도체 회사인가 MLCC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겠는데 MSC가 어떤 기업이냐면요. 얘는 기본적으로 식품 첨가물 기업이에요. 식품 첨가물. 신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1974년에 설립돼 가지고요. 식품 산업의 급격한 발달과 식생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식품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설비 투자, 식품 소재 전 부문에 걸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회사예요. 갖춘 회사. 그래서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서도 식품 첨가물 업계에서 내수 및 수출 등에서 최상위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진입 장벽이 또 높은 게 뭐냐면 소규모의 생산 업체는 많은데 사업 특성상에 연구개발 영역, 그리고 제품의 종류와 생산 능력, 품질 관리 능력, 그리고 설치 장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점유율이 이미 높아져 있는 MSC를 다른 업체가 경쟁으로 뛰어들기는 쉽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식품 첨가물 전문 기업으로서 일단은 매출 가장 큰 비중이 조미료 쪽, 첨가물 쪽이에요. 그래서 매출 비중 30% 이상은 이제 카라기난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푸딩이나 아이스크림 먹으면은 점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성을 높이기 위해 들어가는 젤 같은 건데 이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일단은 식품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치주의면서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을 띠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수출이 얼마나 잘 일어나냐가 중요한데 MSC의 최근의 수출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가 않고 기존에 수입을 하던 식용 색소 역시도 모두 국산화를 했어요. 모두 국산을 하면서 내수 매출뿐만 아니라 수출에 대한 매출 역시 지금 늘어나고 있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식품 첨가물 하면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거는 그냥 뭐 식용 색소, 뭐 조미 제품, 액기스 이런 것들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이제 천연 소재를 원료로 한 천연 색소, 천연 향료 등을 연구 개발 중이면서 유기농 관련 제품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유기농 농축액 제품에도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MSC를 우리가 볼 건데 MSC 일단 이슈 한번 볼게요. 자, 2분기 영업이익이 7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 가지고 무려 거의 80%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실적이 좀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자, 실적과 차트를 보겠습니다. MSC 자
컨셉 볼게요. 일단은 PER 12배, PBR이 1배 조금 넘는다. 그러니까 고평가인 게 아니라 한 적정주가 수준인데 중요한 건 실적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 분기별 실적 들어와 보면 자, 분기별 실적이 아까 영업이익 2분기 얼마 나왔다 그랬어요? 자, 영업이익이 70억 나왔다 그랬죠. 70억. 자, 70억 나왔대요. 영업이익 2분기 70억 나왔대. 지금 분기별로 2년 동안 거의 뭐 3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70억으로 한순간에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이제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 평가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본도 많아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지가 않다.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차트 흐름 좀 보시면 얘도 이제 비슷한 흐름이죠. 큰 하락 추세를 최근에 대량의 거래량으로 한번 깨부쉈어요. 깨부수고 요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 거래량이 거의 역대급 거래량이었어요. 역대급 거래량. 역대급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은 쉽게 깨지기가 어렵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요 추세선을 그대로 이제 상방에 갖다 대면은 단기적으로는 매도 포지션에 취해지긴 하겠지만 충분히 시장 조정 타이밍 맞춰서 조정이 나오고 그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사 모을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한 6,000원 이하로 6,000원 이하 가능하면 한 5,500원 정도에 사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매도는 한 7,000원 부근 이상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봉상 보더라도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커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를 좀 잘 줄 수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만 하더라도 5,500원 찍고 바로 급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럴 때 좀 떨어졌을 때만 잘 살 수만 있다면 충분히 단기간에도 수익을 좀 키울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열릴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은요. MSC 외에도 사실 식품 쪽을 여러분이 많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식품에 대해서도 좀 강의를 해드릴게요. 세 번째는 저는 요 이마트를 좀 좋게 보는데, 이마트도 이제 사업적인 관련해 가지고 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단계에 지금 놓여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마트가 최근에 뭐 했을까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스타벅스 인수 관련이에요. 스타벅스 지분 인수 관련. 한국 기업 평가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평가 부분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스타벅스인데, 스타벅스가 원래 지분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이마트가 지분을 한 50% 정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50%를 갖고 있는 걸로는 연결 종속기업에 편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회사 개념으로 편입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마트가 최근에 실적 부진을 넘어서기 위해서 스타벅스 지분을 추가적으로 인수를 한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로 인해서 2023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 원, 1조 클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열렸다라는 거거든요. 인수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실 금액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합리적으로 인수를 했다라고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금 PER이 한 올해 기준으로 17배 정도 수준인데 지금 인수를 한 것과 지금 다 계산을 해서 때 근데 미국 쪽에 스타벅스 본사의 가치가 PER 기준 한 올해 42배, 내년에 35배 정도 수준이랑 비교를 해보면 거의 지금 반값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사 가치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스타벅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이다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한계가 달했다라는 평가도 있긴 하지만 이 브랜드 가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겠고, 스타벅스도 점포를 계속 지금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커피하면 스타벅스라는 인식이 떠오를 정도로 이미 마케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이제 MD 상품들도 내면서 고객들 취향도 저격한 상황이라서 매출액이 지금 연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게 스타벅스 쪽이에요.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가 나중에는 이제 그 상장도 준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상장을 했을 때에 대한 수혜 또한 이마트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스타벅스 인수 전에 이마트가 또 하나 빅딜을 했었던 게 뭐냐면 이베이 코리아 지분 인수도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것 또한 이제 빅딜이었는데,
이베코리아 지분의 거의 80% 가까이를 3조 4천억 정도 수준으로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베이코리아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 두 개를 이마트가 인수를 하면서 이제 향후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크게 지금 잡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매출이 안 나왔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에 대한 매출이 계속 안 나왔던 피해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체질을 지금 개선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부동산 지분을 매각을 했고요. 인수한 기업들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의 지분을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식료품 시장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소비 패턴이 계속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으로, 즉 언택트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식품, 식료품 이런 것들을 살 때는 아무래도 시켜 먹기보다는 직접 가서 만져보고 맡아보고 두드려보고 이렇게 사는 수요가 여전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마트도 이런 부분에 대한 틈새 시장을 계속 파고들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할인점 오프라인 시장을 계속 크게 확장시키고 있고, 신선식품에 대해서 배송 시간에 따른 식품의 신선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이마트가 이 시장을 계속 파고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슈를 좀 봤을 때, 자, 식료품 강화에 훨훨 날고 있다. 이마트가 2분기 실적이 무려 3년 만에 흑자 전환이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실적이 크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포트를 봤을 때, 이제 완벽한 변신을 준비하는 시기라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스타벅스 코리아 지배력 확보를 감안해가지고 이익 전망과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커머스계 확실한 탑3로서의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현금을 확보해가지고 이베이코리아라든지 스타벅스 코리아라든지 W컨셉, 야구단 등 잇따라 M&A를 하면서 지금 이마트가 중심에 있는 신세계그룹 거래액이 2위인 롯데의 32조를 훌쩍 뛰어넘는 52조 원에 육박하면서 압도적인 1위에 등극을 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향후 4년간 물리 인프라에 1조 원을 투자하는 등 효율적 자산 재배치를 통해 앞으로도 펀더멘털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밝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기준으로 PER이 10배가 안 되고 PBR도 0.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인데 또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만한 좀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 스타벅스 코리아의 연간 실적 추이를 봤을 때 매년 매출액이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게 보이고 있고, 점포수 자체도 꾸준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코리아 연결 자회사 편입 효과로 인해 올해 보시면 영업이익 기준 약 2천억 원 정도의 수준이 플러스 알파로 자리가 잡히게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아하, 와, 이래서 스타벅스 인수 효과를 이마트가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마트 일단은 컨셉 볼게요. PER 12개월 기준 PER이 10배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아까도 봤다시피 PBR이 0.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너무나 싸다. 근데 이익이 기준으로 보시면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 크게 성장하고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질 전망이 잡혀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차트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자, 큰 하락 추세를 쫙 가져갔었는데 요런 흐름에서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량들이 막 들어오면서 추세가 어떻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 아하, 그러니까 요 추세선을 그대로 상방에다 갖다 댔을 때 최근에 요 이제 추세 하단선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사 모으고 상단 부근 20만 원 이상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지지저항대를 잡아보더라도 어떻게 20만 원대 저항이 있고 25만 원대 저항이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15만 원, 16만 원 요럴 때 이제 사서 모아가지고 20만 원에서 한 반매도하고 25만 원 목표 잡는 이런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종목 현대해상, MSC, 이마트까지
대표적인 가치주이면서도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져가고 있는, 갖추고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종목을 알기 전에 일단 시장을 먼저 알아야 돼, 시장을. 제가 종목을 알려드렸다 그래가지고 막 갖다 사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지금 시장이 뭐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방향성이 아직 잡히지 않았고, 그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환율에 따른 조정이 나오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 조정에 맞춰서 일단은 관망을 하다가 관심 종목을 넣어놓고 조정 이후에 환율이 안정되고 시장도 안정되고 외국인 수급이 좀 뒷받침되면서 시장에 반등이 나올 때 그럴 때 맞춰서 잡으라라고 알려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괜히 또 올라가고 있을 때 잡지 말고 시장이 불안할 때 괜히 잡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마셔라. 알겠죠? 항상 시장이 우선이니까 먼저 안정적인 시장 파악하고 나서 주가의 하단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는 건 활용해서 그럴 때 싸게 잡고 샀다 팔았다 추세 매매 하시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월이 오기 전에 바닥에서 사모으면 좋을 수 있을 만한 저평가 우량주 탑3 이렇게 또 알려드렸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9월이 오기 전에 잡을 수 있을 만한 좀 이제 쌀 때 좀 바닥에서 오히려 시장이 조정이 나옴에 따라 싸지면 땡큐 사서 모을 수 있을 만한 좋은 저평가 우량주 3선을 탑3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반에 알려드렸다시피 일단 종목보다 중요한 건 시장입니다.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불확실성이 큰 구간,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굳이 무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일단은 폭락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사 모으기보다는 떨어지는데 얘가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첫 번째 뭘 봐라? 환율 보셔서 환율이 1160, 1150대로 좀 진정이 되고 그에 맞춰서 시장도 지지 잡고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올 때 그럴 때 맞춰서 제가 알려드렸던 종목군들을 차근차근 이제 모아간다면 단기적으로도 좀 더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추세 끊어놓고 추세 하단선 지지받고 반등 나올 때 사서 추세 상단선 저항받고 떨어질 때는 팔고 샀다 팔았다 이렇게 매매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후로 시장의 방향성 좀 잡히면 그때부터는 다시 수익을 좀 키워가셔라. 지금은 신규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을 그렇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수익권에서 챙기는 게 중요하다 라는 걸로 오늘을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군들 한 발 더 앞서서 알려드리는 영상들, 정보들 앞으로도 많이 찍어드리고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또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지금 바로 꾹꾹꾹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다는 거 5초,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적어주셔도 돼요. 저의 이 1시간 강의 여러분들 또 끝까지 들어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5초, 10초만 조금만 더 투자하셔가지고 적어주시면 제가 또 댓글 다시는 분들 수익의 기운 듬뿍 받아가시라고 하트를 그냥 뿅뿅 이렇게 뿅뿅뿅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도 다시고 수익의 기운까지 받아가셔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거니까 지치지 마시고요. 힘든 시장입니다. 근데 힘든 시장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냉정을 찾고 결국에는 앞으로 올라갈 때 골이 깊을수록 산도 높은 것이기 때문에 요 앞에 올라갈 때 어떤 종목군들이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앞서서 남들은 패닉에 빠져있을 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를 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서 결국엔 또 한 번의 수익을 창출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제가 또 응원하고 축복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 또 나아가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과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부자TV의 이수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뿅.